뉴스 신세계 오늘도 역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상설특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네, 상설특검은 뭐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법안으로는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라서 뭐 예. 법안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통과시킬 일은 없는 거고요. 예. 대신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상설특검법을 조금 보완을 해서 예.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특검법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완제 성격으로 예. 상설특검을 별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규칙을 바꿔서 예.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상설특검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 훨씬 빠르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그 법안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되는 경우에 예. 대통령은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예.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조에서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되니까 이 법안대로라면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의 내용이 통과될 경우, 의뢰가 통과될 경우에는 8일 이내로 이제 상설특검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특검, 그러니까 특검법을 별도로 만드는 개별 특검에 비하면 검사의 숫자도 적고 예. 활동 기간도 뭐 60일 정도로 이제 짧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에는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견제 없이 상설특검을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어떤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건가요? 장애는 없나요?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네. 걱정을 했었던 것이 특검 그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예.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결정을 그렇습니다. 많이 한다라고 예.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판단하고 있기 예. 때문에 당연직 3명이 모두 대통령에 좀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게 보면 5대2의 구성 예. 내지는 이제 좁게 보더라도 4대3 정도로 후보 추천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예. 이번에 운영 규칙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예. 했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해서 예. 나머지 그 2개의 권한 국민의힘이 원래 추천하기로 돼 있었던 위원 2명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에서 추천하도록 그러면 이제 야권 추천 인사가 4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 좀 주도를 하게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데는 그럼 장애는 없나요? 이건 이제 국회법과 관련된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두 곳 모두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 위원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본회의로 상정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설특검은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발의를 해놓은 네. 상태인데 하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예. 사건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인데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던 내용에 대해서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용산으로부터 이제 외압이 들어갔다. 예. 그 문제에 대한 이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각 사안들 자체가 김건희 여사 본인을 직접 겨냥하거나 예. 혹은 뭐 최상병 특검법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 본인을 직접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특검 법안들이 이제 추진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수사가 병행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미리 정지 작업을 해놓는다라는 차원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선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가볼까요? 김용현 국방장관의 발언이요. 오늘 굉장히 여러 입에 오르내린 것 같은. 예. 국방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처음 맞이한 국정감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복 입고 할 얘기를 못하면 더 X신이 된다. 예. 이거 이제 저희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직접 발언을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요즘은 상식 있는 그 뭐 성인들이라면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도 국정감사 자리 같은 데서 이런 표현은 잘 안 썼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욕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이제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의 뭐 부승찬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 등이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답변하는 태도가 뭐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실갱이를 주고받는다든지 혹은 이제 뭐 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일관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한테도 방첩사령관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뭐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의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욕설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뭐 한다. 이거 자체로도 일단 문제고 또 하나는 이 국방위원회에 이제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답변하는 과정이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과 말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거나 혹은 뭐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불손한 태도로 답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갈라서 국방부 장관이 좀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할 말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게 과연 이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 부분을 둘 다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요즘 들어서요. 이 현 정부 들어서 거친 발언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자신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어떤 내세우는 분도 많고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태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무회의 자리라든지 비공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해진 걸 보면 국무위원들한테 국회에 가서 왜 당하고만 오느냐, 당당하게 싸워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뭐 요구를 여러 번 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답변 태도가 거기서 연유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조차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입장 표명을 좀 권유를 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일단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 그 현 행정부예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좀 거칠게 예를 들어 그 본질에 상관없이 거칠게 얘기하거나 또 뭐 오히려 화를 내거나 이러면 내가 누군가 날 지켜보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무위원이나 혹은 뭐 이제 피감기관에 이제 소속한 사람들을 뭐 일부러 몰아붙이거나 혹은 뭐 답변도 못할 정도로 이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그건 뭐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릴 일이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기본 자세는 지금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라는 생각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국회에서 1년 동안 있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자체가 좀 질문을 뭐 예를 들어 소리만 지른다거나 이럴 때가 있는 반면에
아주 정상적이고 듣고 싶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해도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그렇습니다. 요새들은 자주 있는 것 같아서요. 저건 누굴 보라고 저 국감장에 나가 있는 건가? 사실 국정감사란 것이 국민의 궁금증이나 국민의 의혹을 국회의원들이 좀 대신해서 물어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국민 눈치는 전혀 안 보는구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불손하다는 것이 뭐 눈빛이 안 좋다거나 뭐 태도가 삐딱하다거나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그 않거나 내용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피를 하거나 뭐 무조건 모른다고 하거나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국민을 향한 불손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으로서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대답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막 화를 내거나 저런 태도를 그거는 분명히 국민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점이 당혹스럽습니다. 네. 예. 자, 명태균 씨 요새 어떤 여기 뉴스의 중심이죠. 이런 이분이 뉴스의 중심이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네. 아주 어떤 극단적이랄까요? 이런 어떤 발언을 많이 합니다.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 노출을 굉장히 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매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노출시키고 있는데 예. 어제도 그런 관련된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이제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가 검찰과 관련해서 어제 발언한 게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채널A가 공개한 인터뷰 내용인데 최근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금전거래 문제 김영선 전 의원한테서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압수수색도 받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채널A 쪽에서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한테 물어볼 거다.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되고 할 텐데 감당이 되겠냐?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나를 구속해라. 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채널A 기자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을 구속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폭로할 수 있고 그 폭로의 내용이 하야나 탄핵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어떻게 보면 오만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참 대단한 발언인데요. 이 심각한 내용인데요. 심각한 내용이죠. 뭐 대통령하고 이제 별도 소통을 했다. 본인 주장대로라면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조언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탄핵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권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좀 이제 검찰 수사로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주장 자체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경험으로 보면 선거를 매개로 가까워진 인간관계라는 거는 원래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까 처음엔 친했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용산에 들어간 뒤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그렇게 가깝게 지낸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명 씨로부터 무슨 조언을 받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명 씨가 뭐 참여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자라고 언급되는 사람들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이름들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된 정치인 당사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묶어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고 다니는 거는 유승민 의원한테 정치를 잘못 배워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이준석은 나한테 정치를 배운 적이 없고 나는 이준석에게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명 씨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거짓말로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러니까 나랑 엮지 말라라는 거고 나는 이준석이랑도 엮이기 싫고 명태균 당신이랑도 엮일 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은
명태균과 특수관계다. 예. 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25년 정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예. 이제 부인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본인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4번 울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여러 번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는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원 오브 댐이고 의미가 큰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선거에 큰 역할을 한 듯한 인터뷰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후 명 씨와 추가적인 인연이 이어진 바도 없다라고 또 부정을 했습니다. 궁금한 건 4번 울었다는 데 대한 명시적 어떤 부인은 없군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거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가장 어떤 오늘 이 발언이 놀라운 이유는요. 네. 나를 조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검찰이 네, 네. 이런 발언인데요. 이 얘기는 몇 가지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이 네. 가능한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단히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나 수사 못할 걸 하고 네, 네. 검찰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정도가 만약에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면 그 이른바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서 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어제 네. MBC 뉴스데스크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예. 거죠. 내 말이 허위라면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면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현 정부가 또 법적 조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잘하고.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차례 고발 조치를 해서 뭐 MBC도 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심지어 날리면 그 보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막 예. 표현과 관련해서도 적극 예. 입장 표명을 해왔었고 예. 대응을 해왔었는데 유독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뭐 법적 조치는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탄핵 발언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뭔가 탄핵당할 만한 일을 명태균 씨와 그래서요. 같이 했다라는 표현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이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법적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 조치가 같은데. 이제 필요할 텐데 예. 오늘 대통령실의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들은 조금 더 소극적입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소개를 해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예.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다라는 조언을 역으로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소통을 끊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 말씀하셨지만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탄핵당할 일을 이 명태균 씨와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뉘앙스의 어떤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네. 용산으로 치면 대단히 어떤 부적절한 발언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이고 정면으로 반박을 안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소극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랑 소통한 깊이도 깊지 않았고 근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발언을 명태균 씨가 마음껏 하고 다니는 걸 보는 국민들은 네, 네. 아까 임 작가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있었구나. 저게 공개되면 안 되는. 혹은 뭔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수사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그런 의심을 오해, 하는, 의심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도 상황 있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조치는 굉장히 미온적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조치를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명 씨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끌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만남은 대선 당선 이전이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소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제한적인 얘기들도 잘 뜯어보면 예. 어쨌든 대선 기간 동안에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이 또 같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곧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예. 뭐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 듣고 나서 예. 이야기를 추가로 나눠보도록 광고 하겠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예, 이준석 의원 얘기를 하던 참이었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특히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한 사안이 되면 이준석 의원의 이제 이전의 어떤 그 대응 방식들, 뭐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응 방식처럼 호쾌하거나 명확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대응들이 잘 안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의 그 답변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치고 나간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이밍이 다소 엉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도 조금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역시 평소에 그 하던 아주 그 촌철살인적이고 간략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이 잘 안 나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명태균 씨가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면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제보자 이 씨는 알파벳 이 씨니까 이제 강모 씨인데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2021년 7월 23일에 나눴던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윤 총장과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문자를 보냈고 명태균 씨는 거기에 대해서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됩니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하고 되도록이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명태균 씨가 답변한 그 이제 문자 메시지 부분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를 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물론 뭐 비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명확하진 않은데 좀 헷갈립니다. 들어봐도 국문과 출신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는데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죠. 이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명태균 사장이 했으니까 명태균 사장을 처음 소개한 거는 내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만날 때 이미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준석 의원한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나 혹은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누가 명태균을 윤석열한테 소개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거 외에 왜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같은 인사들은 지난 총선 직전에 명태균 사장과 그리고 뭐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서 칠불사에서 회동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그 과정에서 혹시 일종의 공천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면의 어떤 반박하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 그 평소의 어떤 행위와 그 말하는 방식 이거랑 잘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해명은 누구를 위한 무엇의 해명인가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라고 덧붙였냐면 익명 속에서 공작을 하려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소통을 끊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 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소통을 끊었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통을 끊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어떤 공세일까? 대통령실이 명태균 사장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었다는 거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걸까? 이게 앞뒤 관계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해석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말은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좀 장난을 쳐서 자기 쪽으로 명태균 씨 자꾸 엮으려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들 내가 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얘기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더 깊게 엮여 있는 것은 대통령 부부 아니냐? 그런 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쪽으로 지금 공을 넘기는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